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6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뭘 버릴지 한번 빨리 봅시다. 자, 81번. 애자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을 시설할 때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물어봤네. 자, 81번은 뭐냐면 옥내 애자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옥내 애자공사다. 네. 여기서는요, 제가 일단 이것도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꼭 기억해야 돼.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안 돼. 예. 요거는 이제 DV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 나와요. 자, 두 번째가 어떤 식이든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하는데, 뭐 요딴 얘기 나오면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 시 몇 메타 이하마다 지지한다? 2메타 이하마다 지지. 이런 얘기겠지. 네,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 네, 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있고요.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가 되겠다. 라는 얘기죠. 예. 조영제라는 건 내가 이렇게 전선을 대는 면. 예, 요 면을 우리는 조영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식이든 전압이 400V 이하의 것이라면, 그쵸? 원래 미만이었었어요.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몇 cm? 6cm 이상을 이격시켜주는 거예요. 다만 전선과 조영제는 몇 cm? 2.5cm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고 어디까지? 저압에 대해서는요, 전선과 전선은 몇 cm? 6cm 이상이 됩니다. 똑같아요. 다만 전선과 조영제가 몇 cm다? 4.5cm가 되겠다. 물론 이상인데요. 자, 여기 뒤에 말을 쓰려고. 만약에 장소가 건조한 장소다, 요딴 얘기가 나오면 얼마가 된다? 2.5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고압도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고압에서의 기준도 물어봐요. 몇 cm냐면 8cm가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5cm가 되겠다. 라는 얘기죠.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애자가 이제 이런 노브 애자. 요런 애자인데요. 선이 이렇게 가선된 거예요. 네. 자, 이게 조영제 면이 있다 이거죠. 자, 전선과 전선은 400V 이하나 초과나 고압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조영제 면이 되겠죠. 네, 요렇게. 자, 그러면 뼈다구를 만들자.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갑시다. 애자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에 누굴 물어본 거예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압에서는 전선 상호 간 간격이 그냥 얼마예요? 6cm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꼭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방전등용 안전기 밑줄, 그 다음에 방전관까지의 전로. 뭐 더 나오는 부분은 없고요. 관등회로의 정입니다.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고 한다? 관등회로라고 그래요.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형광등 같은 이러한 방전등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안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형광등에 이르는 그 선로의 배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등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공교롭게도 83번도 용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83번. 예전에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중관로인데요. 지중관로. 나시는지 모르지만 지중관로는 지뢰는 안 되는 거예요. 지중 레일은 포함하지 않고요. 또 하나가 지중관로에는 수관과 그 다음에 가스관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뭘 기억하자고 했다? 매설지선은 안 돼! 라고 말씀드렸죠. 매설지선은 어떻게 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매설지선은 철탑의 탑각 저항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역섬락이라는 걸 방지하려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옳은 건데요. 네, 얘기했잖아. 무조건 수관과 가스관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1번 나가리 매설지선 있고요. 2번도 수관 가스관 없죠. 3번 수관 가스관이 있는데 매설지선이 있어. 안 돼. 4번 맞지 이거. 그치? 자, 정답이 4번이다. 번호를 외우는 방법은 이게 아직까지 4번에서 움직인 적이 없는 문제인데 번호를 외우는 방법은 추천을 안 드려요. 꼭 이렇게 이제 같이 답을 찾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 이런 건 실기 안 나온단 말이야. 자, 84번. 34만 5천 볼트 송전선에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설치했대. 전선의 지표상 높이. 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지워보면서 제가 표를 그려드릴 거예요. 표를 꼭 기억합시다. 자, 83번이죠. 4번. 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을 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저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다? 특고압, 시가지 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첫 번째가 어디를 횡단한다 했어요? 도로를 횡단. 두 번째가 어디를 횡단하지? 철도를 횡단. 세 번째는 어디지? 횡단보도교 위인데요. 그냥 저는 횡단. 그 다음에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 기타라고 부릅니다. 예. 철도는 항상 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횡단코자하는 그 대지면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레일을 기준으로 해요. 자, 어떤 시기든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고압이든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무조건 6m 이상이다. 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얼마다? 6.5m 이상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횡단보도교인데요.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해줍니다. 다만 그들의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 요딴 얘기가 들어오면 얼마가 된다?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가지 외나 시가지 요딴 걸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버리고. 자, 다음 기타 보자. 저고압일 때는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해주면 돼. 근데 이들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서 전선이 뭐가 된다?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야. 이럴 때에는 얼마? 4m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35kV 이하가 되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0kV 이하가 되면 조건이 없으면 6이고요. 혹여 산지라고 나오면 얼마가 된다? 5m가 되겠다. 예전에는 평지다, 평야지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는데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조건이 없어졌어요. 근데 혹여 평지나 평야지라고 주어져도 산지만 아니면 6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면 가산해야 돼요. 단수 적용해서. 산지면 5고요. 이게 아니면 6이야.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m 하시면 돼요. 예. 자, 특고압 시가지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것이라면 얼마? 10m 이상이 되고요. 전선이 절연 전선일 때만 얼마가 된다? 8m가 되겠습니다. 다 이상이죠.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뭘 해줘야 된다? 단수 적용해서요. 접근해 주시면 돼. 8의 예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걸리죠. 자,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끝에는 제가 안 할게요. 저거 끝에 나가죠, 여러분들. 자, 됐죠. 자, 그러면 갑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설치한대. 일단은 특고압이고요. 시가지다, 시가지외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지외가 기준이죠. 도로횡단, 철도횡단 이런 얘기가 없어요. 기타에 준하고요. 엄연히 3, 4, 5는 160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수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라고 주어졌어요? 산지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출발을 5로 잡는 거죠. 그럼 일단은 단수 가볼까? 자, 여기 위에다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수라는 거는 기준을 초과하는 그것을 뭘로 나눈다?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이제 계산하면 18.5단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유명한 숫자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18.5단인데 절상이 돼갖고 몇 단? 19단이 되겠죠. 우리 항상 단수는 소수점 이하를 올려버려라 이건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 5에다가 19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m 잡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7.28m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이게 발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랑 기준이 똑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5번 갑시다.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직전 매설식에 의하여 콘크리트재,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퍼에 넣지 않고 부설이 가능한 케이블이래요. 네. 자, 이거 지워볼게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라는 얘기겠지.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85번. 요 84번 이 지표상 높이 표로 꼭 정리하셔야 돼. 할 건 하자 이거지. 예. 자, 80 몇 번이냐면 5번이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다.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이야?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무슨 매설식? 관로식이란 얘기지. 세 번째가 무슨 식이다?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요 자체로도 이제 문제화하니까 종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직접 매설식은 매설코자 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매설 깊이에 대한 부분을 문제화합니다. 케이블이 매설되는 그러한 장소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대요. 있대요. 네. 이러한 형태에서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라고? 1m 이상이라고 했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원래는 1.2였고요. 1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 이걸 뭐라고 했다? 기타라 표현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차량이나 이 기타를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얼마? 1m 이상을 매설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요 말이 일로 들어왔어.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얼마가 된다? 0.6이 됐습니다. 그렇죠? 안무거식은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덩이를 이런 식으로 파재 낀 다음에 콘크리트 트라프를 설치하냐, 그 다음에 관을 이제 포설해 주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직접 매설식은 주로 2회선 이하에서, 회선수가 2회선 이하에서 적용하고요.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2회선을 초과하고 9회선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이 암거식은 9회선을 초과하는 그러한 장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런 거가 되겠죠. 네. 얘는 이제 지하에 아주 구조물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케이블 거치대를 배치를 해갖고요. 이 케이블이 벽면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불구불한 스네이크 배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감시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이 여기 이제 요 중앙에서 지나다니면서, 그쵸? 암거식. 진로 좋죠. 근데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공사기간. 그러니까 공사 비용, 공사기간 길고. 자, 어쨌든 85번이죠. 참, 여기서 하나 더 분기되는 놈이 있는데요. 이 직접 매설식은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트라프를 넣지 않고요. 바로 부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트러플을 생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바로 무슨 케이블이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에요. 이게 이제 CD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견고한 콘크리트의 트러플을 넣지 않고 바로 부설한대요. 무슨 덕트? 콤바인 덕트가 되겠네요. 85번은 몇 번이야?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86번 볼게요. 86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15kV 이상 25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 가공전선과 요거 제가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는 해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해요. 자, 86번이죠.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공전선과 누구?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배전선로를 보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지지물을 세운 다음에 여기다 완금을 부착하죠. 그 다음에 전선을 가선하려고 우리는 애자를 장치하고 전선을 이렇게 가선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바로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물과 전선관, 그 다음에 전선과 이 완금관이죠. 이들 간의 이제 이격거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걸 전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 전 메달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최초 전압은 15kV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25kV 미만. 그 다음에 35kV 미만이 돼요. 그 다음에 50kV 미만. 그 다음에 60kV 미만. 라스트 70kV 미만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격거리가 15를 기준으로 그냥 0.15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 센치로 하시면 그대로 15야. 저는 이제 메타로 표현하는 걸 이제 좀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5 미만에 0.2, 0.5cm, 이제 0.5m만 가산해주면 돼요. 요때는 0.25. 0.5가 아니라 이제 이 5cm씩 가산해주는 거죠, 5cm. 그
그 다음에 0.3m, 그 다음에 0.35m, 그 다음에 0.4m가 되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두 번째 조건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제가 그냥 25 미만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15 이상 25 미만이죠. 이 조건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기술 기준 문제. 이 문제 테마에서. 시험 문제는 총 3가지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거. 그 중에서도 이 단연 두 번째 기준이 탑을 달립니다. 그래서 주로 아예 전압을 이렇게 주기보다는 22,900V라고 줘요.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 이격거리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문제는 이제 0.2m 20cm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돼요. 이 테마가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 이격거리. 아니면 요 표를 기억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예. 자, 87번이 됩니다. 전기 울타리의 그 시설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87번. 네, 우리가 이제 뭐 이 농작물을 지킨다든지 내지 맹수가 탈출하지 대표적으로 이제 사파리에서 좀 볼 수 있죠. 전기 울타리. 이것도 좀 기억해 두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용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전기 울타리는 사용 전압이 250V 이하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가요.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최소 굵기는 2mm 이상의 경동선인데 얘는 요거 인장 강도 1.38kN 요걸 은근히 물어보거든요. 1.38이에요. 물론 이건 다 이상이죠. 예. 세 번째가 수목과의 이격거리 물어봐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인데 맨날 틀린 걸로 0.2나 간혹 50도 나오는데 맨날 틀린 걸로 0.2 나옵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다 풀려. 자, 1번. 틀린 거죠.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의 사용전압은 우린 600V가 어딨어. 250이지. 그렇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당연히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주죠. 전선은 2mm 이상의 경동선 맞고요. 수목과 이격거리 맞잖아. 0.3m. 그래서 87번은 이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죠. 네. 자, 88번 봅시다. 네.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에 틀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선의 접속 시 유의사항인데요. 맨날 시험에선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답이 되는 게. 첫 번째가 그 전선의 세기를 접속 전에 세기를 접속 후에 몇 프로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이제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고요. 거꾸로 물어봐. 80% 이상 이 얘기는 뭐가 된다? 유지시킬 것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치 갖고만 장난치니까. 전선의 세기를 몇 프로 이상 틀린 거죠. 30% 이상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몇 프로?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88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것도 기준이 좀 있는데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저거 갖고 장난치거든요. 접속 부분은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해줘야죠. 접속 부분은 접속관이나 기타의 기구, 내지 이제 납땜을 한다든지 접속 기구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선과 선을 접속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선을 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저희가 피복을 돌리죠. 근데 자꾸 꽂다 보면 요거는 사실 또 이제 저희가 피복을 베끼고 하다 보면 선이 계속 짧아져요.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웬만하면 기구를 사용해 주는 게 좋고, 알루미늄 도체나 동도체를 접속할 때는 이거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이종의 금속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적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피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81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번.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 복내배선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가연성 분진 등의 시설이 되는데 분진은 두 가지 타입이 시험 문제입니다. 뭔지죠? 자, 분진은 이건 또 되겠다. 폭연성 분진과 뭐가 있다? 가연성 분진이 시험 문제예요. 자, 90번. 자, 우리 분진에 의한 시설인데요. 첫 번째가 무슨 분진이 있냐면 폭연성 분진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질리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폭발할 우려가 있는 그 먼지가 상시 체류하거나 내지 이제 제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요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 갖고 폭발할 우려가 있다면 이 전기 설비는 어떤 이제 공사만 해줘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가 뭐가 된다? 분진은 무조건 금속관 케이블은 깔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금속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만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두 번째가 뭐냐면 가연성 분진이 됩니다. 이번에는 폭발하는 게 아니라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분진이 체류하거나 내지 제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폭연성 분진처럼 금속관과 케이블은 깔고 들어가고요. 마지막 누가 들어가냐면 합성 수지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합성 수지관은 두께가 이제 제한적이긴 하는데요. 그것까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 갑시다.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 복내배선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가연성 분진이 되겠네요. 그쵸? 예, 무슨 공사? 금속관,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 뭐가 된다? 합성수지관이잖아요. 아닌 거는 뭐가 된다? 금속재 가요전선관. 이 가연성 분진에서는요, 가짜 들어가는 공사는 안 돼요. 주로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가요전선관이나 애자, 뭐 이런 얘기 들어와요. 네, 이렇게. 주로 가짜 들어가는 공사는 안 된다. 가연성 분진에서. 근데 어차피 얘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 나옵니다.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그래서 합성수지관은 2mm를 전후로 해서 기준이 있긴 한데 그 기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91번. 도로나 주차장 또는 조형물을 조형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 장치에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인데 이 91번은 원래 도로 등의 전열이랑 제가 한번 묶어볼게요. 이 도로 등의 전열과 전기 온상에 대한 시설이다. 두 개가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 있어요. 도로 등의 전열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겨울철에 도로에다가 열선, 히터선 깔아줘 갖고요. 자꾸 그 부분에서 빙판이 돼 갖고 이제 사고가 날 때는 저희가 히터선을 깔아줍니다. 특히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도로 등의 전열 장치나 전기 온상, 식물을 재배한다 이거예요.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얘는 대지전압은 300V, 우리는 항상 대지전압을 물어보면 300V인데요. 여기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거든요. 하나만 물어봐. 80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따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우리는 대지전압을 물어보면 무조건 몇 볼트야예요. 300V이기 때문에 볼 게 없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추가적으로 도로 등의 전열이나 전기 온상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발열선의 온도를 갖고 시험 문제화 하거든요. 그냥 이제 80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92번.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장이 15m이고요. 지지물의 길이다 이런 얘기지. 설계 하중이 7.8kN이래요. 이 지지물을
논이나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기초 안전율에 고려 없이 시설한다면 그 묻히는 깊이는 그 기준보다 몇 cm 가산하는가. 지지물의 매설 깊이죠.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 좀 특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했었죠. 그래도 이제 설명은 드릴게요. 자, 몇 번이냐면 92번이죠. 지지물의 뭐가 된다? 매설 깊이가 되겠습니다. 매설 깊이란 얘기지. 자, 총 3가지 형태로 분기합니다. 첫 번째가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의 지지물을 말합니다. 바로 그 무게가 700kg 이하의 것을 말하죠.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6.8kN 이하의 지지물은 첫 번째가 자신의 길이가 15m 이하인 지지물이라면 그 길이에 최소 몇 분의 1 이상을 묻어준다? 6분의 1 이상을 매설해 줍니다. 다만 15m를 초과하는 그 범주에 한해서는 얼마가 된다? 계산하지 말고요. 2.5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래 조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원래 조건은 17에서 20m는 2.8인데요. 그냥 버려. 자, 두 번째가 자, 설계 하중이 6.8kN을 초과하고 9.8kN 이하다 이거죠. 무게로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1000kg이 되겠죠. 이렇게 역시 안 나와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이 경우에는 요 계산한 값이 얼마? 0.3m 가산해 줍니다. 그러면 15를 초과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그냥 얼마로 고정이다? 2.8m로 고정이다 이런 얘기죠. 20m까지 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스트 14.72kN이 됩니다. 이제 따지고 보면 얼마가 되냐면 1500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이때는 이 계산한 값이 얼마? 0.5m 가산해 줍니다. 그러면 15를 초과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3.0m가 되겠죠. 다만 전선이래. 지지물이 19, 20m인 지지물에 한에 대해서만 3.2m 이상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주의 주로서 전장이 15m고요. 설계 하중이 7.8이라는 건 6.8kN을 초과하고 얼마? 9.8kN 이하에 해당하는 거죠. 15 이하니까 얼마를 가산해 주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얼마? 0.3m 몇 cm? 30cm를 가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되겠지. 요 문제가 매설 깊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93번 66kV에 사용되는 변압기를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울타리 담등을 설치하여 시설할 경우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뭐가 된다?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값을 얘기하죠. 93번이죠. 발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입니다. 3가지 기준이 시험 문제화돼요. 자, 발 변전소. 발전소나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을 할 때 취급자 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담등을 이제 시설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이런 곳에 설치되는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를 물어봐요. 울타리나 담의 높이를 물어보면 최소 얼마가 된다? 2m 이상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지. 자, 두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물어보면 0.1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15cm죠. 이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대지면이라고 쳤을 때 요 간격이 있다면 반드시 몇 메타? 0.15m 15cm 이하를 주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물어봐요. 합계 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달리 했죠. 취급하고자 하는 그 발 변전소나 이에 준하는 곳에 취급하고자 하는 그 장비의 전압이 A 이제 35kV 이하라면 A 플러스 B의 합계는 반드시 얼마? 5m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야?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B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대지면을 기점으로요.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의 높이를 A라고 한 거예요. 이 울타리로부터 그 장비까지의 거리, 뭐 변압기라면 그 장비까지의 거리, 충전부라는 건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그 장비의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선과 그 장비의 단자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35kV 이하 할 땐 그러고요. 두 번째가 이제 5m 이제 이상이 되고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6m 이상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준 6에다가요. 단수 잡아서 접근해 주시면 돼. 0.1mm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갑시다. 66kV죠. 울타리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 어디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을 물어본 거고요. 66kV는 엄연히 뭐예요? 35를 초과하고 160 이하니까 단수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6m 이상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94번이 됩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병종풍압하중은 갑종풍압하중에 제발 이런 거 나와야지. 94번 병종풍압하중이에요.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건 일단은 병종풍압하중은 갑종풍압하중에 몇 프로 적용한다? 50%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답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94번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문제화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병종풍압하중은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로서 35kV 이하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 같이. 요거 갖고 물어보니까 인구가 밀집됐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네. 자, 95번. 저와 목내배선에 시행하는 그 공사 내용 중 틀린 거야. 네, 이거는 뭐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갑시다. 쉽긴 한 문제예요. 이건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할게요. 1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했대요. 일단은 그렇죠. 자, 2번. 맞는 얘기야. 합성수지관 안에는 접속점을 만들면 안 돼.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제가 지난 회차 때 한번 정리해드렸죠. 가요전선관, 우리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반드시 몇 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어야 된다?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맞고요. 95번은 사실 몰라도 답이 보일 수밖에 없어. 왜? 거기 보시면 사용전압이 440V인 금속관 공사는 그 금속관에 접지를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금속관 공사는
이건 전압과 관련이 없어요. 금속관 공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봐도 시험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넣는 전선은 단면적이 10스퀘어 이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는 내부에 접속점 만들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콘크리트의 매설 또는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는 몇 미리? 1.2mm. 그렇죠? 미리입니다, 미리. 1.2mm 이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문제 96번이죠. 케이블 트레이의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최소 안전율이에요. 자, 일단 요거 좀 지워볼게요. 요건 세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96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됩니다. 일단 이 케이블 트레이도 얘가 금속성 재료라면 접지를 하죠.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비금속이라면 의미가 없죠. 자, 첫 번째가 안전율을 물어봅니다. 이 안전율은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5 이상이에요.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이 여기서 결정되죠.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미 1번이네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두 번째가요. 난연성 재료여야 돼요. 이 조건이 있는데 그냥 이거 보고 갑니다.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종류가 아닌 것으로 물어봐요. 종류가 아닌 것은 뭐가 된다? 통풍 밀폐형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아닌 것으로 이렇게만 물어봐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실이나 EPS실에 보면 이렇게 이 사다리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갖고 케이블이 이렇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선이 되어 있죠. 이러한 공사를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5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버릴지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81번이죠. 애자공사인데요. 무조건 해야죠. 정리해 준 거. 82번도 관등회로에 대한 용어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방전등용 안전기 이거 하나 보고 관등회로 갑시다. 이런 건 뭐 혹여 이제 공사기사 보실 분들은 얘가 실기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83번 지중관로죠. 수간 이제 일단 지중 레일을 포함하지 않고요. 수간 그 다음에 가스관 그 다음에 매설지선은 안 돼. 그래서 수간 가스관은 포함하되 매설지선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84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죠. 헤이지 표 꼭 기억하고 85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과 관련된 문제고요. 꼭 기억합시다. 86번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표로 정리해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22,900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요거 꼭 기억하자. 87번 전기 울타리 꼭 해야죠. 88번 전선의 접속시 유의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20% 이상, 80% 이상, 이제 20% 이상 감소, 80% 이상 유지예요. 그 다음에 89번 지지물에 이제 이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제 이 고려되는 기초 안전율이죠. 네. 이게 제가 89번을 여러분들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쵸? 89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저 인간이 지금 지금 제 기억에 이제 바로 넘어간 것 같아요. 흥분해갖고 정신이 없다. 89번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했어도 지금 제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지지물의 안전율이 됩니다. 안 했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기초 안전율. 왜냐하면 자굴하중이라는 걸 얘기하지를 않아서 기억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기초안전율인데 이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우리가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 그러니까 안전율이 되죠.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율이 어떤 하중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혹여 철탑의 안전율 물어보면 얼마다? 1.33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슨 하중이다? 풍합 하중을 고려한 거고요. 풍합 하중. 또 하나 이게 아닌 것으로 물어본다고 했었죠.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가 된다? 좌굴 하중. 빨리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 어이. 그 다음에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해서 아예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전선로의 그 철탑의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과 전선로 방향으로 부는 바람 중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만 물어봤기 때문에 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뭐 풀었다고 해도 뭐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안 풀었던 것 같아. 예. 자, 90번 어쨌든 89번 꼭 해야 돼. 90번 가연성 분진 헤이저. 분진 두 가지 정리해드린 거. 91번 뭐 이제 발열선의 온도까지 해서 꼭 해주시고요. 92번 지지물의 매설 깊이 해야죠. 93번 이제 그 발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이었었죠. 꼭 기억해 주시고. 94번 병종 풍합 하중 각종에 20% 적용, 이제 50%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로서 35kV 이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번은 뭐 이제 금속관 공사에서 이제 접지 물어본 건데 이건 뭐 뻔한 얘기고 96번이 이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 요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5년도 1회 전기 산업기사와 관련된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죠. 관련된 해설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외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분들 꼭 이제 기억 좀 해주시고요. 이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어서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고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